네.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사이버서와 대권 관련 사건 관련해서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석방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주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요. 그런데 이 세 명을 영장을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 불과 뭐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영장을 구속적 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 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는 언제든지 그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 판사의 판결은 자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생각합니다. 자, 구속 적부심 영장 정당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도 한 선거 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 판사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신영철 부장이죠? 누구야? 신광열 부장이죠. 다 몰아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는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 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가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 부심을 출구하면 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거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수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실 구속 적부심은 동일한 기준에서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소심은 그 1심보다는 더 적은 수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다수일 경우에 구속 적부심은 저희는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재판부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회장님, 네. 법원 행정처 입장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제도사와 관련해서 해당 법관의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열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의 소지는 없다는 처장님 말씀을 뒤집어보면 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업무수첩 지급받는데 법무부 있을 거나 국회에 있으면 거기에 공무도 적어놓지만은 개인적인 것도 많이 기재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걸 까볼 수 있다? 열어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이죠, 불법. 법원이 적법한 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부심 갖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적부심 제도가 잘못됐다. 적부심 제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구속영장의 당부에 대해서, 구속의 당부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적부심 제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 사건을 무죄 났다가 항소심에서 아무런 증거가 변함이 없는데도 유죄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걸 갖고 자꾸만 정치 문제화하고 판사를 말 인신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건 정치권이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없애려면 적부심 제도를 폐지하면 돼요, 국회에서.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적부심 제도 만든 거고. 또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최소한 3번 한번 재판해보자 라고 제도를 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신강렬 부장판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막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시장까지, 광역시장까지 얘기하면 중진 국회의원이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발언 시간 안 끝났어, 이춘석 의원님.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거 적부심 제도를 문제 삼거나 적부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부심을 운영하는데 한 재판부만 담당을 하게 하니까 이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재판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옳은 거냐. 그래서 적부심도 저는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뭐 적부심 제도가 문제가 있다거나 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걸 정치적 주장을 한다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뭐 의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줄 걸 요청드립니다. 사과할 상황은 아니고 이춘석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탓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춘석 의원님 질의 다음에 내가 공교롭게 이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 석방을 한 후에 민주당 대변이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그런 발언 내용, 태도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 이춘석 의원님의 제도 개선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부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 페이스북에 이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그 인용 이유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의 처장님 구속 적부심이 어떤 겁니까? 구속에 관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그걸 다시 판단해서 석방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으려고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라는 신병과 관련된 문제지 사안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강렬 부장판사가 처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할 때 석방 인용 이후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간민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이게 지금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논리적인 기결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걸 소명과 같다는 의미로 대답하신 그때 제가 현안 질의를 할 때 소명의 정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범죄 성립과 범죄 소명이라는 건 저희가 법적인 개념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범죄 성립은 구성 요건의 존부의 문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치를 해버리니까 그 밑에 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적부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후의 설치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설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구속적부심 판단할 때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그 부분 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전히 그러면은 만약에 처장님의 지금 발언대로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범죄 구속 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단 10일 만에 서로의 그 범죄 성립 요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의미로 그 부분은 또 언제든지 이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둔 이 사건에서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불과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영장을 구속적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 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는 언제든지 그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 판사의 판결은 자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생각합니다. 자, 구속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는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출구하면 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거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수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실 구속 적부심은 동일한 기준에서 네.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사이버서와 대권 관련 사건 관련해서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석방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일선은 다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주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요. 그런데 이 세 명을 영장을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3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 판사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신영철 부장이죠? 누구야? 신광열 부장이죠. 다 몰아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소심은 그 1심보다는 더 적은 수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다수일 경우에 구속 적부심은 저희는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재판부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싶다 한번.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회장님, 네. 법원 행정처 입장은 소위 법관 블랙 리스트